안녕하십니까. 오버테크의 이상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AR, VR을 적용한 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저희 회사가 해왔던 것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저희 회사의 내용을 조금 먼저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AR, VR 그리고 3D 모델링 기술과 그리고 IoT 기술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는 분야로서 대표적으로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 현장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해에 어떤 시간들을 투자를 해서 어떤 분야를 우리가 이렇게 컨텐츠화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분야의 정보들을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먼저 도출을 잘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술과 전기전자적인 어떤 기구라든가 제어 보드라든가 센서를 융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얹어서 이것을 가지고 AR, VR 콘텐츠를 제작을 해온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왔고 오늘 이러한 저희가 해왔던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R, VR을 적용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좀 맞는 것들을 조금 뽑아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다른 강연자 분들께서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잘 설명들을 많이 잘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저희의 사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약간 부연 설명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에서 2011년도에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 요소들을 통합해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전부 다 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것을 확장해가는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이거의 이야기를 시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기 보시면 아이가 이제 그림자처럼 검게 표현이 되는데 시뮬레이터에서 뭔가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면 아이가 무거운 아이가 있는 쪽이 시소에서 작용점이 어떻게 되어 있을 때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거에 배경에 깔려져 있는 구성 요소들 중에서 무엇이 있냐면 시뮬레이션은 여전히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죠. 모델링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저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만약 무게가 더 나가는 형이지만 이렇게 점프를 잠깐 해준다거나 하게 되면 시소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이 이 시뮬레이션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와서 이 현실의 지금 현재 시소의 상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뭔가 방향을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무거운 쪽으로 시소가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결론 말고도 어떤 때 아이들이 많이 여기에서 사용을 하더라 라든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의 어떤 사용하고 있는 시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센싱이라고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소의 상태라든가 여기에 있는 아이가 있다 없다 뭐 아이가 있는지 어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이 디지털화 해야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센서라고 하는 것은 나온 지가 벌써 몇십 년 된 거죠. 전자적인 어떤 센서라고 하는 것도 또 반도체 센서들도 많이 지금 우리들이 다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 센서의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 에어컨 조정 다 되죠. 온도를 얼마로 딱 해놓으면 그 온도에 맞춰가지고 잘 조정됩니다. 근데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센싱 된다라고 하는 센서의 정보들이 전부 다 모아져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다 모아지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는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갔지만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적용되어서 이러이러한 어떤 플랜을 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하게 되면 이것을 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관제 시스템에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이야기의 결과로 이제 현실에 어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신호를 보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온도가 너무 높다, 너무 낮다 이렇게 되면은 에어컨의 동작을 우리가 제어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한 가지지만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현실 속의 모든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센싱된 정보를 가상 공간으로 옮기고 가상 공간에서 이것들을 정합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제어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플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가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과거의 산업과는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더 효과적인 산업으로 이게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가상 공간과 현실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같이 바라봐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AR, VR 기술을 여기에 접목을 해가지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저희의 작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소각로라고 하는 것들을 혹시 들어가 보신 경험은 아마 거의 다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소각로라고 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몇십 미터 되는 굴뚝에 사람이 무슨 케이지 같은 이렇게 철망으로 되어 있는 거 속에 딱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그런 걸 속에 들어가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모든 이 소각로 안에 있는 표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합니다. 육안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저 안에 있는 공간에서 들어가 있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도 존재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센싱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개발을 해가지고 저 소각로 안에 있는 내용을 옆에 그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그림들이 실제로 저 소각로에서의 센싱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것을 가상 공간에서 다시 저 포인트들을 전부 다 다시 리컨스트럭션 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게 되니까 우리가 검사를 한 달 전에 한 것과 지금 한 것 사이에 어떤 부분의 크랙이 얼마만큼 더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소각로에 대한 우리가 그 보수 공사 플랜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와 같은 것들을 쭉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플랜에 의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이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게 한 가지였지만 한 가지 이 센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보여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공장 산업 전체에 있는 요소들을 전부 다 검출하고 검사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의 정보를 다 모아서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하겠다는 플랜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AR, VR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것은 그냥 센싱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AR, VR이 들어갔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저희가 어떤 분야에 이런 디지털 전환을 넣을 것이냐, 즉 그 AR, VR 콘텐츠를 어떤 부분에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산업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여기 부분을 우리가 1차적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럴 걸 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AR, VR 체험을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HMD를 쓰고. 근데 이것과 좀 다른 부분은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장에 가서 보게 되면 AR, VR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무선 조이스틱 2개 들고 막 이렇게 흔드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 혹시 이런 체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1인칭 뭐 슈팅 게임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진짜 총 같은 걸 딱 들고 한다 라든가 실제 내가 그 환경에서 느껴질 수 있는 물체들을 직접 가지고 한다면
더 현실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게 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산업 현장에서 특히 훈련 장비들을 중심으로 많이 개발을 해오게 되는데 크레인이라든가 고소차 또는 여기 이제 저도 이 분야를 하면서 처음 듣게 된 용어인데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비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저게 뭐지? 먹는 걸까?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비계라고 하는 게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공사 현장에서 옆에다 난간을 이렇게 가설해 놓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런 것들을 할 적에 꼭 지켜줘야 되는 안전 수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칙들을 좀 무시하거나 또는 스킵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잘못 시공이 되어 있는 경우 저런 비계의 설치가 잘못되어서 추락되는 그런 사고가 간혹 보면 뉴스라든가 이런 곳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그런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그대로 AR, VR로 옮기고 그리고 크레인이라든가 고소차 또는 지게차와 같은 것들을 실제 환경에서와 같이 움직여 보면서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AR, VR 시뮬레이터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 혹시 요거 볼륨만 음성의 아니 너무 큰 것 같아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려면요. 이게 고소차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작업자가 3명입니다. 이 작업자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소차를 직접 조종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양쪽에 있는 2사람이 신호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신호수들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작업을 멈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조작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길에 공사하는 구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 깃발이라든가 빨간색 봉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잠깐 제어하거나 멈추거나 작업을 잠깐 멈추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그 조선 야드에서 저런 어떤 그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적에 고소차 작업을 하는데 이런 작업하는 도중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3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물과 같은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하고 그리고 현장의 데이터를 저희가 그대로 디지털 전환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가상 공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기가 업무를 해야 되는 그 환경과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넣어서 실제로 밑에 뭐 누가 지나간다 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차량이 접근을 한다거나 하는 상황에 신호수와 부신호수 사이에 대화 그리고 조작자한테 그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위에 그 손바닥과 주먹을 막 쥐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 작업을 이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AR, VR 체험장에서는 그 리모컨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와갖고 막 해본다라고 했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런 곳을 가게 되면 그 리모컨에 대한 사용 방법을 익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우에는 그런 장비들을 별도로 익히는 거를 하려고 하면 장비도 관리해야 되고 저런 현장에서 저 연습하시는 분들이 그것들을 또 불필요하게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 어떻게 하면 저 HMD라고 불리는 게 눈앞에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이 손의 모션을 디텍트할 수 있는 센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디지털 정보화 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손의 모양과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터페이스에서 지금 보셨던 이런 경험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는 제가 이거 처음 만들어진 것을 체험할 적에 실은 조금 섬뜩했습니다. 이게 정말 몰입감 있게 이거를 쓰고 있으면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천장 크레인에 올라가가지고 크레인이 동작을 조금 이상하게 하니까 거기에 기름을 좀 칠해라 라고 하는 태스크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안전한 작업 그 환경을 서로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즉 사람이 올라가고 저런 작업을 할 때는 실제로는 크레인 조작하는 그 컨트롤러에다가 지금 작업 중이니까 그 컨트롤을 만질 수 없도록 이렇게 딱 휴식을 해두고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놓고 올라갔으므로 저런 큰 사고가 난 거죠. 작업 중이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컨트롤러 자체를 우리가 쓸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근데 저거를 실제로 HMD를 끼고 느껴보면 저 사고의 그 순간 덜컥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 장이 넘어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런 현장에서 발생했던 어떤 사고들을 기반으로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작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렇게 HMD를 가지고 직접 경험을 해보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판넬로 딱 놓고 어떤 사고가 얼마만큼 났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는 것 같은 섬뜩한 그런 감정을 살짝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안전에 대한 재고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현재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시뮬레이션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면 이거는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갖고 즉 받아들여서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축을 한 거에 예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R 기반으로 선박을 이제 도크에 올려가지고 이 도크라고 하는 곳에다가 놓고 올릴 때는 이제 도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선박을 가져다 놓고 딱 고정을 한 다음에 물을 빼고 그리고 선박에 대한 어떤 수리라든가 어떤 작업들을 하는 그러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도크로 진입시키고 이동시키고 이제 계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줄로 이거를 딱 묶게 되는 고정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묶여졌는지 안 묶여졌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하고 있는 작업자는 저 뒷면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환경에 있는 센서들로 해서 지금 배가 도크에 어떤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HMD나 또는 PDA 같은 패드로 그 현재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 계류줄을 조금 더 풀고 줄이고 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정위치로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에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게 되냐면 저기 이렇게 약간 그 쇠가 큰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부둣가에 가면은 계류 줄이라고 해서 로프를 감아놓는 것이 있죠. 그 로프를 감게 되는 기둥인데 이거를 개선주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조그마한 배들이 있는데 가보면 저거 그냥 하나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근데 요즘 뭐 10만 톤, 20만 톤, 뭐 이런 대형 유조선 이런 것들은 저런 거 한두 개로는 도저히 묶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길이도 몇백 미터가 되는 배다 보니까 저런 저런 묶음을 여러 개를 놓고 저기에 로프를 어떻게 걸쳐서 묶어 놓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묶여 있을 때 외부에서 파도가 어떻게 치거나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거나에 대해서 배가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두도 망가지지만 배도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개선주에 걸리는 로프가 걸려 있을 적에 저 개선주에 그 얼마만큼의 힘이 걸리느냐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거나 또는 뭔가 이상 징후가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에 알려줘야 되냐면 항만에 컨트롤하고 있는 조정실로 그 데이터들을 옮겨주고 그렇게 옮겨진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물론 지금은 그 사이에 제가 저희 주제가 AI는 아니다 보니까 그걸 자동으로 판단하게 하는 부분은 조금 설명해서 먼 부분이긴 하지만 저것들을 일단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센서가 센싱 해가지고 뭔가 정보를 알려줄 때 그 자리에서 이 값이 얼마이다 라고 여기에 개선주의 요 개선주가 얼마에 지금 힘이 걸리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 전부 다 중앙으로 다 올려 보내줘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런 거에 한 예로 이제 우리가 생산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MES라고 하는 분야가 있게 되는데 실제 이 조선소 안에서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 만들게 되는 큰 배 블럭들이 어떤 위치에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어떤 GPS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여서 수송 차량이라든가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중앙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각각의 차량에서는 내 위치가 어디이다가 되겠지만 이런 정보들을 중앙에 보내서 우리가 정보들을 다 모으게 되면 이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작업하기 위한 작업 플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업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곳에 작업 흐름이 이상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출해낼 찬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들도 계속적으로 게더링하고 DB화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요거 페이지가 요것도 잠깐 죄송합니다. 저희 이 동영상으로 바로 나왔는데요. 원래 저희가 이거를 바탕으로 배라든가 이 항만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보여주는 통합관제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 가운데 안에 보이는 부분이 동영상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보고자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LED 램프를 놓고 몇 번째 돼 있다.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딱 그 상황에 대한 것밖에는 볼 수가 없지만 요즘은 이렇게 전체 그 GIS 정보라든가 또는 어떤 시설물의 CAD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3차원 공간에다 이렇게 매핑을 해놓고 내가 보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위치를 전부 다 찾아서 본다거나 현재의 상황을 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할 쪽에 생산 제품의 조립이라든가 조립에 대한 CA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거나 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도 이게 다 그림을 하나씩 그린 것이 아니라 CAD를 기반으로 최대한 가지고 오고 나머지 몇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3D Max 같은 툴을 가지고 이제 정합을 해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구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가 현실에 기반하고 있고 아까 그 자동차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센서들을 기반으로 저런 곳에다가 지금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다까지를 전부 다 표현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일종의 단편적인 그런 저희가 해왔던 AR, VR 중심의 디지털 트윈들을 쭉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디지털 트윈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모아서 또 새로운 국면의 어떤 산업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기존의 안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다가 중심에서 제조라든가 전문 훈련 시스템이라고 하는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대 자동차의 AGV 기반의 이런 창고의 3D 관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AR, VR로 다 표현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스마트팜이라든가 또는 요거는 실제 안전 표지판 같은 것들을 중앙하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피난 유도 등을 결합을 한다거나 또는 그 생산 공장에서의 생산 관리를
플랜이 아니라 실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 예에서 뭐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 예에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저희가 그 닭을 먹을 때 닭에 몇 호 몇 호가 쭉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게 닭을 가공할 때 처음에 닭이 이게 몇 호 닭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몇 호 닭을 얼만큼을 팔 수가 있겠어요? 생산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몇 개입니다라고 팔겠죠. 근데 생산 도중에 몇 호닭이 몇 마리가 지금 생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보가 다 취합이 된다면 생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생산되고 있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업사원들이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더 빨리 더 신선한 닭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 공장에서도 이런 MES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고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들을 중앙으로 모으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것이고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그 국가 과제로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약간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원전 해체에 대한 것을 찬성, 반대 뭐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요즘 뉴스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 원전 해체를 사람이 들어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을 써야 되는데 이 로봇에 대한 조작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전은 하나인데 해체해야 되는 원전은 하나인데 그 훈련과 이거를 같이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원전의 모든 데이터들을 그대로 옮겨서 가상 공간에다 놓고 그 가상 공간에 가상 로봇을 가지고 그 해체 작업들을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한 다음에 실제 이제 원전 해체를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격 해체 작업 훈련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 이 작업들을 위해서 원전 그 리액터라고 하는 원자로의 어떤 외형이라든가 이런 정보들도 여기다 저희가 넣어야 되는데 이게 국가 기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제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저희도 데이터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됩니까? 나중에 저희가 시스템을 실제 원자력 연구 한국 수력 원자력에다가 이걸 보내서 납품하게 되면 그쪽에 그 원자로 데이터를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넣어줄 때 그 원자로 데이터가 무엇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했을까요? 그 CAD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CAD 데이터로부터 저런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 CAD 데이터가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D 아까 저희 그 수강로에서처럼 3D 스캐너라든가 또는 사진을 이용을 해서 이제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상 대상물을 이 가상 공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옮겨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실제 로봇 제어하는 것도 내가 조이스틱으로 우리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총 쏘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마우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습한 거를 가지고 실제 로봇을 제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제 로봇을 제어하는 것과 동일한 제어 방법을 가지고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아까 그 고소차라든가 아니면 크레인에 있었던 실제 그 조작반과 같은 그런 장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대상물을 가공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그 로봇을 조작하기 위한 기구, 그 마스터암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이 화면은 잠깐 보여줬던 사람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은 햅틱이라고 하는 장치이고요. 어떤 작용을 했을 적에 그 힘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있는 조금이 아니라 아주 비싼 조이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이렇게 그 간단하게 만들어진 객체를 놓고 이렇게 자르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1차적으로 이렇게 데모 버전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요거를 컨셉 삼아서 저희가 이 과제를 실제 원전 해체에 원전 해체 로봇의 어떤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쭉 저희 회사에서 해왔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어떤 질문들이 있으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최신 순으로 돼 있어서 이거 뭐 나중에 질문하신 분 거를 먼저 하게 될 것 같은데, 충분히 AR, VR 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속적인 작업을 제가 순간 밑에 거와 헷갈렸는데,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라 했는데 이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 지금 아마 질문해 주신 분은 AR, VR, HMD 장비를 한번 써보신 분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3분 이상 못 씁니다. 왜냐하면 흔히 이 짝눈이라고 하는 눈의 시력이 양쪽이 다른 사람들은 정보가 다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좀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보통들을 견디시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 넘어서게 되면 현재로서는 좀 어지럼증, 사이버 멀미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는 못해도 60Hz 이상의 영상을 보여야 되지만 어지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나마 조금 덜 느끼시려면 90Hz 이상의 그런 그 화면 갱신 속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의 리프레시 속도가 90Hz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여지는 컨텐츠도 내가 이동하는 거에 맞춰져서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의 귀는 내가 좌우로 이렇게 고개를 흔들게 되면 그만큼 움직였다라는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실제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바로 어지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래전, 요즘 시스템이 아니라 아주 초창기 HMD를 쓰고 자동차 게임을 하면 되게 즐거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 게임을 한다고 연결을 딱 했다가 바로 멀미나서 벗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가 이렇게 핸들을 꺾었는데 내 몸에 느껴지는 것과 화면과 이게 브릿지가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정도로 제가 조금 첫 번째 분 이야기를 저기 혹시 요 화면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질문 화면만 좀 다시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봤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회사나 학교에 못 갔을 때 VR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대체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다 더 현실적인 감각을 느끼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장비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 개선이 더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 산업 현장에 있는 어떤 공장 생산 라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동작을 VR, AR로 디지털 트윈을 해놓는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집에서 AR, VR로 회사의 어떤 공장 라인에 접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산업 안전적인 측면이 걸리겠죠. 그래서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구축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조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AR, VR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통이나 메스꺼움 증상 등을 보이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취약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게임을 HMD를 쓰고 했던 그때는 20년 전이었고요. 지금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쓰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3분 정도는 그 체험을 하는데 무리가 없더라고요. 화재 진압 시, 그 산업체뿐만 아니라 화재라든가 이런 그 공공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AR, VR을 쓰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 현장에서 또는 어떤 안전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투입되고 있는 소방대원은 자기가 보고 있는 그 환경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무전을 보내주게 되겠죠. 근데 이 분들도 자기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족할 거예요. 아까 그 도크에 배를 정박시키기 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굉장히 3인칭 시점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 지휘를 하실 수가 있다면, 근데 그 지휘를 현장에서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니터가 다 설치되어 있고 한 그런 어떤 그 컨트롤 룸에 관제소에 들어가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와 계신 의사 결정권자가 AR, VR을 써가지고 보면은 현장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바로 지시를 하고 문제의 어떤 솔루션을 찾고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그리고 또 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인 공공안전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SKC 공장 내에서 안전 강화를 보여드린 그것은 실제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이렇게 옮겨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사례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한 것을 뭐 관제소에다가 전체 데이터를 뿌려놓고 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관제소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 AR, VR, HMD 장비를 쓰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저희 조선소에 전체를 CA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설명드린 것처럼 관제소의 큰 모니터에 전체 그 상황이 나타나 있고 그 나타나 있는 상황을 내가 원하는 어떤 시점으로 돌려가면서 그리고 원하는 정보들을 화면에 뿌려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SKC 공장 같은 경우 화학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내가 원하는 어떤 레벨에 맞춰서 표현한다거나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는 저하고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이렇게 혹시 또 새로 또 어떤 질문이 올라왔을까요? 각 센서 간의 통신은 요즘 노라넷 IoT에서는 노라넷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고요. 장비의 어떤 상태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뭐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표준적인 어떤 프로토콜과 방식들이 제한되고 그런 것들을 공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연구를 지속적인 연구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 통신은 기본적으로 무선과 유선이 있게 되겠고요. 이 두 가지에서 로라렛은 무선 쪽이고 스카다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유선, 공장에서 하는 거니까 이쪽은 유선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AR, VR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엔터테인먼트적인 것이 굉장히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까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공공안전이라든가 이런 곳에 잠깐 보면은 그 CF에서도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HMD를 딱 쓰고 현장에서 막 지휘하시는 그런 장면이 CF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가 그 사용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산업 현장에서 어떤 조작을 할 적에 미숙한 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거나 또는 작업자의 안전 상태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HMD가 아니더라도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한 방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R 기반의 요즘 게임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상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도 굉장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AR 게임 혹시 안 해보셨으면 그 스마트폰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에서 비용 대비 장점. 그 비용 대비 장점이라고 하니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희는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업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어떤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세스 중에 어떤 부분을 바꾸게 되면 효율이 높아질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센서를 갖다 붙이고 장비를 갖다 놓는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